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26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서 유거 관련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아가방 컴퍼니 한번 달아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게 이제 서울시에서 정책이 나오고 이게 정부 쪽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가방 컴퍼니 보시죠. 이 상한가 날 8월 18일이 그 출산 정책이 나온 날이거든요. 출산 정책이 나온 날이고 그 위에 뭐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아 관련된 정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월 18일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23%가량 상승이 있었고 당일은 7% 상승 마감. 그리고 나서 다시 어제 25일이죠. 22%가량 상승이 장중에 나왔었고 종가상 10%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거래량이 어쨌든 늘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거. 어쨌든 최근에 와서 계속 들썩이게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수세, 너무나 당연히 얘기지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굳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정부에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상당히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도 그렇고 머스크도 이제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나온 뉴스를 이제 다운 아시아 경제 뉴스를 좀 보게 되면 지금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한국 3분기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 그래서 올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88명으로 추락하며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다시 썼다고 통신이 보도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기 낳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뭐 아기 낳기 이전에 결혼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지금 20대가 뭐 급여가 뭐 500, 600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600이 되는 것도 아니고 20명 중에서 7명 정도가 200만 원 이하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원을 받는다 치고 2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10억 전후로 보더라도 지금 용산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이쪽 가게 된 아파트가 그 국민평수죠? 84제곱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20억을 논하지 않더라도 10억 정도만 보더라도 10억이 아니라 7억, 8억이라고 보더라도 200만 원 모아가지고 집 못 삽니다. 못 사요. 그럼 일단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집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결혼 문제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결혼 문제가 뒤처지게 되면은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뭐 여기 국회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 어쨌든 이 출산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블룸버그 통신도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머스크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트윗이죠. SNS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거론하게 되면서 인구 붕괴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만 한 것은 아니고 홍콩인데 그래봐야 도찐개찐입니다. 도찐개찐이고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나라와 홍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아마 이 출산율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이 출산율 관련해서 출산 관련된 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한 43조가량 이제 쏟아부었는데 이번 정권도 얼마만큼 쏟아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출산 관련된 어떤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난 정권처럼 43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투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러면은 출산 관련돼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아가방 컴퍼니란지 제토세븐이란지 모나리자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추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차트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 종목도 어찌 보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는 바닥 현상이 나타나다가 최근에 와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윗꼬리는 좀 너무나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악성 매도 물량이 좀 일정 부분 속된 편으로 털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것은 어쨌든
매수가 들어갔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단타치는 애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고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를 실어주게 되면서 어쨌든 상승 쪽으로 추세를 지금 상승 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쨌든 갭 상승 이후에 소위 말해 갭 자리를 이제 지켜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테마주를 매매를 하자라고 이렇게 부추긴 건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정보라는 것을 일찌감치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테마에 들어갈 때는 어쨌든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이 초기일 때 가든 안 가든 이런 초기일 때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 나중에 뒤늦게 추격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증권방송에 종목 상담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출산 관련된 정책을 보게 된다라면은 상승 초입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면은 적어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손실률 잡는 것도 상당폭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되도록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지만은 굳이 한다라면은 지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